이번 시간에는 이제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 내지 웹 2.0 이런 기술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그 기술이 이제 오픈 API죠. 그래서 오픈 API에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 API라는 것은 어떤 이제 기관들, 회사 이런 데서 내부에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들과 또는 이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API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리퀘스트가 오면 그 리퀘스트를 이제 따라서 그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이제 보내주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는 이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서비스에 이건 오픈 API를 제공하는 이제 그 서비스 그 조직의 이제 서비스죠. 그러면 그 서버에서 그걸 받아서 프로세스해서 리절트를 이제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트랜스퍼 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리절트 하는데 뭐 이제 구글 맵 같은 경우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할머니께서 구글 맵 서버에게 길이나 위치 찾기에 대한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거에 대한 리절트가 이렇게 와서 이 웹 화면의 웹 브라우저 상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랬을 때 요 그 서비스에서 보내는 이제 리퀘스트 그리고 리절트를 받는 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예를 보시게 되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URL이 이제 이런 URL들이 구글 맵에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 그러면 이제 리절트로서 넘어오는 게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는데 요 넘어오는 요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얘기하는 이제 JSON 포맷인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오픈 API와 같은 기술에서는 XML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XML이 이제 그런 오픈된 환경 속에서 임의의 이제 기관들 간에 임의의 프로그램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XML 자체가 데이터 익스체인지 포맷 용어로 나온 건데 이제 JSON도 이제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이제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리스판스가 이제 JSON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화면에 이제 보여질 때는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스해서 그래픽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제이슨이 무엇인가? 뭐 굉장히 간단한 기술입니다. 아주 경량화된 데이터 익스체인지 포맷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오게 된 동기는 XML이 굉장히 파워풀한 기술이죠.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술이어서 거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사용될 만큼 이제 아주 강력한데 대신에 이제 그 결과 굉장히 복잡해졌죠.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지만 기술이 진화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XML 너무 복잡하다. 간단한 거 하나 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해서 JSON이 나왔고 이제 최근에는 XML보다는 많은 이제 오픈 API 서비스에서 JS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JSON의 뿌리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노테이션이죠. 원래 존재했던 노테이션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된 거고 조금 이제 확장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원래 존재하는 그 신텍스 내지는 그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그냥 JSON 포맷은 그냥 네이티브, 보통 네이티브라는 게 있는 그대로죠. 그 언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JSON은 굉장히 다채로운 어플리케이션들, 자바스크립트 언어하고 무관한 언어, 예를 들자면 자바 같은 언어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JSON의 커다란 장점은 굉장히 심플한 언어입니다. XML도 이제 휴먼이 읽을 수도 있긴 하지만 XML은 이제 사람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근데 JSON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 읽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고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도 깔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XML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한 XML이 이제 컴퓨터 중심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XML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XML은 휴먼 타겟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XML이 이제 출발점이 HTML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의 연장선상에 나온 태그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XML이 이제 그 컴퓨터의 프로세싱에 초점이 있죠. 그리고 XML과 동일하게 이제 그 JSON은 이제 텍스트를 사용하죠. 텍스트 포맷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워드 프로세서, 뭐 컴퓨터 이런 데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JSON은 뭐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JSON은 딱 그 JSON 그 포맷은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의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JSON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요것만 존재하는데 이 JSON 오브젝트는 정확히 뭐냐 하면 unordered set입니다. set인 거죠. 그러니까 JSON 오브젝트는 집합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키와 value의 페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 value, 페어들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키는 반드시 스트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value는 여기서처럼 스트링일 수도 있고 넘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rue, false인 그 불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ull일 수도 있고 array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alue가 또다시 이제 recursive하게 이거는 이 다른 JSON 오브젝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JSON array는 이거는 이제 ordered sequence입니다. 그러니까 sequence라는 의미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용어로 치면 내지는 벡터 아니요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라기보다는 뭐 수학적으로 치면 이제 벡터 같은 거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array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이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이 BNF 폼 같은 이제 뭐 식으로 표현한 건데, 요게 이제 구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요거는 뭐 앞에 설명할 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제를 보고 하는 걸로 하죠. 이게 아주 간단한 JSON 오브젝트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key value 페어들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맨 처음에 신텍스는 이제 brace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지죠. 이게 감싸져 있는 것이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신텍스를 사용하면 반드시 brace, 요거 이제 curly brace라고 그러나요? 요거로 되고, 그 안에는 이제 이게 집합이죠. 이걸 집합을 나타냅니다. 오브젝트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엘리멘트들이 있죠. 근데 그 엘리멘트들의 각각은 키 그리고 value 에 이제 페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value네요. 그러니까 키는 name이고 value는 이제 이 array입니다. 이 array 신텍스는 여기 이제 angled bracket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JSON 오브젝트들이 들어있죠. 이 오브젝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트링들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스트링 두 개, 그 스트링 두 개가 이제 시퀀스로 있는 것이 하나의 밸류를 형성하죠. 이게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name에 이 어레이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JSON 오브젝트 엘리먼트는 year라고 하는 키에 junior라고 하는 이제 value, string value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age라는 거에 23라는 이제 value가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ey value 페어는 이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height, 그 다음에 이거는 175, 175.5, 5죠. 5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결혼했냐 뭐 이런 것들은 여긴 boolean 이제 false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JSON의 이제 표준 포맷입니다. array는 angled bracket, 그 다음에 JSON 오브젝트는 curly brace, 이제 bracket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이제 key value 페어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 JSON의 표준 신텍스인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베리어블의 오브젝트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그냥 이 신텍스 그대로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베리어블에는 이 JSON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JSON 데이터 오브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이 value들을 이렇게 이제 key name을 가지고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object.name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value가 되는 거죠. 이제 value가 array니까 그 array에 이 가로 열고 이제 index를 줘가지고 이제 그 value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길동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동일한 JSON 오브젝트에다 year라고 하는 이제 그 key 값에 대응되는 value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object marriage 했을 때 요거의 값을 married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이제 JSON은 그냥 그대로 네이티브 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변환이나 이런 것들 없이.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이제 아까 얘기를 용도로 사용된다는데,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서버가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 사이드를 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요새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많이 존재하고, 웹 브라우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서버로부터 JSON 오브젝트를 이제 보통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죠. 이게 이제 JSON 이제 된 거고, 그럼 이제 JSON 오브젝트를 이제 스트링으로 받았으니까 이걸 이제 JSON 자바스크립트 JSON 오브젝트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eval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코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하는 이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JSON obj text, 그게 주어지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eval이라는 펑션에게 이제 이렇게 아규멘트를 주게 되면, eval이라는 펑션이 이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자바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바뀌고 나면 그 이유는 이제 JSON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이제 태그 그러니까 키 네임을 주어서 value들을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텍스트하고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JSON 오브젝트 간에 이제 변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방금 이제 보여진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JSON 텍스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는 방금 전에 봤듯이 이제 eval 펑션을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네이티브로 존재하는 컴파일러가 이제 실행해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제이슨 신텍스를 그냥 주면 그냥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요새 그 보안이라는 것이 강조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베리언 펑션을 그냥 부르는 거는 이제 보통 보안에 약간 취약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한 이제 펑션으로서 parse JSON이라는 이제 요 이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보면 parse JSON 하게 되면 이제 요 JSON 텍스트에 이제 저장되어져 있는 JSON 텍스트를 JSON 오브젝트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JSON으로 바꿀 때는 to JSON string이라는 이제 형태로 하게 되면 이 JSON 텍스트로 바뀌는 거죠. 이건 이제 string 형태로.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때는 뭐 별 어려움 없이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example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라고 하면 to JSON string 하게 되면 이제 이게 JSON 텍스트 string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지는 거죠. print out 하게 되면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端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이제 JSON 데이터 포맷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시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웹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버端에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자바를 아무래도 서버端은 이제 사용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자바에서 JSON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뭐 실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XML이 아닙니다. 아주 큰 실수인데 이게 이제 JSON이죠. 그래서 이제 잭슨이라는 이제 그 자바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배웠던 그 jakSB하고 아주 유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주 사용이 편안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jakSB를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jakSB를 이해하면 이거는 이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JDOM 할 때, jakSB 할 때도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이 잭슨 라이브러리를 쓰시고 싶으면 이 Maven 이 디펜던시를 이클립스에다가 이제 주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클립스가 이걸 처리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잭슨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JSON을 처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잭슨, 그러니까 그 데이터 바인딩 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jakSB하고 유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트리 모델처럼 해서 이제 그 JSON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거죠. 이거는 그 이제 JDOM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JSON 데이터 오브젝트를 트리 of JSON 노드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리밍 하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XML에서 이제 그 SAX에 해당되는 거죠. Incrementally 그 JSON의 데이터를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들여서 파싱하면서 이제 처리하는 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제 데이터 바인딩 파트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걸로 충분하고 또 이제 아주 배우기도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그 이전에 이제 XML로 이제 그 이메일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죠. 그걸 이제 요 그 실습을 위해서는 그
이제 이 강의 이제 초기에 설명했던 이제 제이슨 이제 데이터 포맷의 형태를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먼트 네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 키처럼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이메일은 여기 안 나타나는 이제 헤드, 뭐 바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성 요소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헤드 안에 있는 이제 value에 이제 요것들이 쭉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ody의 value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 요게 이제 전체가 JSON 오브젝트가 됐고요. JSON 오브젝트 안에 key value 페어에서 헤드가 하나의 이제 키가 됐죠. 그리고 요게 이제 value로 표현이 됐었고, body가 하나의 이제 그 키가 됐고, 요게 이제 value가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이제 엘리멘트는 이제 이걸 나타내는 이제 그 variable name 같은 걸로 이제 처리돼야 되겠죠. 자,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크게 이제 잭슨은 두 가지의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simple 내지는 untyped 데이터 바인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full 데이터 바인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 untyped 데이터 바인딩은 뭐냐면 JSON 내에 있는 데이터들과 자바의 이제 맵이라는 것을 매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JSON 오브젝트의 구조나 JSON 오브젝트의 어떤 특성에 무관하게 무조건 그 자바의 맵으로 이제 매핑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풀 데이터 바인딩은 이제 그 작스비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건데요. 그래서 JSON 오브젝트 내에 있는 구조와 이제 거기에 매핑이 될 수 있는, 바인딩이 될 수 있는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스비처럼 이 JSON 오브젝트와 이 자바 클래스를 바인딩 시켜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컨버전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simple untyped data binding을 이제 살펴보죠. 자, 바인딩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JSON 오브젝트를 맵으로 매핑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맵으로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 JSON 오브젝트는 크게 두 개의 그 key value 페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가 이 head라는 이제 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ody가 이렇게 하나 또 있죠.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value들이 이렇게 각각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simple data binding 무조건 맵으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맵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맵은 이 키들이 있고 그 키에 해당되는 value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ody에 해당되는 그 키에 대한 value는 이제 string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ad를 키로 갖고 있는 것은 실제 value에 해당되는 게 또 다른 JSON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에 value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거 value를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제 맵이 돼야 되는 거죠. JSON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맵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맵 안에는 value가 있고, 그러니까 요 이제 키가 또 있는 거죠. 여기 키는 이제 요 안에 요 value의 키는 from, to, subject 세 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또다시 이제 recursively죠.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데 value라는 키의 오브젝트가 또 다른 이제 JSON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이 value라는 키에 대응되는 value, 이제 from이라는 이제 키에 대응되는 value는 또 다른 맵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to도 마찬가지죠. to라는 키에 대응되는 value는 또 맵인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head라는 그 키에 대응되는 value는 또 다른 이제 JSON 오브젝트, 그러니까 매핑, 바인딩이 되는 거는 이 또 다른 자바의 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맵에 들어가 보면 다시 from 키라는 키가 있고 to라는 키가 있고 subject라는 키가 있죠. 그러면 from에 해당되는 value는 또 다른 JSON 오브젝트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 또 다른 맵을 가리키는 거죠. value로서.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 데이터 바인딩, 그냥 맵을 계속 리커시블리 매핑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게 되면 뭐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우선 이 잭스비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제이슨, 그 잭슨에도 이 오브젝트 매퍼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변환시키려면 우선 무조건 잭슨의 오브젝트 매퍼라는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매퍼에게 이거는 이제 잭슨의 이제 매퍼 클래스 오브젝트죠. 그리고 나서는 그 파일 로케이션을 이렇게 딱 주고요. 그러니까 read value라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이제 리턴 받는 거를 이제 맵으로 지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매퍼는 이 스트링에서 오브젝트로 매핑 시켜주는 이제 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잭스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매퍼라는 오브젝트 매퍼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그 오브젝트, 그리고 그 안에 메소드 중에 read value라는 게 있으면 파일에서 데이터, 그러니까 JSON 데이터를 읽어서 map java map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메일 맵이라는 이제 맵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이메일 맵에서 그 key value 페어를 access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메일 맵이라는 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방금 전에 이제 그 맵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했었죠. 자바의 그 맵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브젝트 매퍼가 자바 맵을 만들죠.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자, 그리고 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에서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JSON에 이제 스트링에 그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스트링으로부터 그러니까 JSON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맵으로 이제 맵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에서 갖고 왔고 두 가지 경우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JSON 데이터가 파일에 있는 경우수, 그리고 이거는 스트링에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파일이든 스트링이든 결국은 리턴되어 오는 건 이제 맵 오브젝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 맵은 어떻든 스트링에 오든 파일에서 오든 이제 그 맵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맵 오브젝트에서 get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죠, 메소드를. 그러면 그때 키를 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head라는 키에 해당되는 그 value가 있겠죠, 맵이니까. 그걸 리턴하는데 이제 아까 봤던 그걸 보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또 다른 맵 오브젝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맵 오브젝트가 이렇게 리턴되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head 맵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시 또 똑같이 get해서 from 하게 되면 이제 from에 해당되는 from은 이제 key죠. 그거의 value에 해당되는 이제 그 from value에 해당되는 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 맵에서 이제 그 body를 키워드로 해서 갖고 있던 value를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심플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JSON 오브젝트를 맵에 이제 매핑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JSON 오브젝트 안에 JSON 오브젝트가 있으면 다시 또 다른 맵이 거기 매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제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이제 JSON 오브젝트 자바 오브젝트에서 JSON 이제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이제 반대 방향의 이제 컨버전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매퍼,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브젝트 매퍼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write valu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아까 거는 이제 read value였었죠. 거기는 이렇게 파일 로케이션을 주고 여기 이제 이메일 맵을 사용하는 겁니다. 동일한데 그럼 이메일 맵에서 결과를 파일로 이제 write 하는 거죠. 이때는 그 JSON 그 텍스트 신텍스 포맷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일에 직접 쓰지 않고 스트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렇게 write value as string 하게 되면 이메일 맵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이 스트링으로 이제 JSON 텍스트 포맷이 아웃풋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바 오브젝트에서 그 JSON 이제 텍스트, 자바 오브젝트 얘는 이제 맵입니다. 자바 맵 오브젝트에서 JSON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요 JSON과 자바 오브젝트의 매핑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오브젝트는 이제 linked hash 맵으로 되어 있죠. 그냥 코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linked hash 맵에 이제 그 parent class이니까 그리고 array는 array list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ing은 string으로 이제 바뀌고 number는 이제 integer나 long, big int 이렇게 바뀌고 number에서 fraction이 있는 경우는 double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true, false는 boolean, null은 null로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이제 맵을 사용하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이제 full data binding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작스비에 있는 것을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JSON 오브젝트와 자바 클래스 간의 바인딩은 뭐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JSON 오브젝트는 키가 그러니까 쭉 봤었죠. 키가 이제 자바 이 클래스의 variable name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value하고 이제 이 자바 클래스 오브젝트를 이제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예를 사용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죠. 그래서 방금 요 이그젬플을 표현하기 위한 저 자바 클래스를 3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스비에서 비슷하게 사용됐던 건데 무슨 이메일 어카운트가 있죠. 요거는 string하고 name 이제 데이터 멤버가 있죠. 그리고 헤드가 있죠. 헤드 클래스는 그 안에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메일 어카운트 타입의 variable이 2개, 그다음에 string 타입의 subject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클래스 이메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헤드 타입의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 그다음에 string 타입의 body, 헤드 body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하고 이렇게 대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메일이라는 것들은 최상의 루트는 이제 JSON에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한 레벨 아래서부터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이제 뭐 코드 같은 데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메일에 대응되는 자바 클래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헤드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가 있고 스트링 타입 오브젝트가 있죠. 그게 헤드, 바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헤드 키에 해당되는 value가 뭐냐? 라는 건요, 이제 헤드 클래스에 표현되어지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헤드는 이 헤드 베리어블의 value에 해당되는 이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 클래스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from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죠. 얘는 이제 variable인데 얘는 그 이메일 어카운트 클래스 타입의 이제 오브젝트죠. to도 마찬가지죠. string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거의 짝스비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스비보다 훨씬 이제 어떤 면에서 훨씬 단순하게 되어
이 구조를 반복하는 겁니다. 풀 데이터 바인딩 코드는 뭐 이 심플 데이터 바인딩 코드보다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이제 동일하게 오브젝트 매퍼를 사용을 합니다. 그 클래스를. 근데 사용법은 이제 월등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매퍼에서 read value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일 로케이션을 주죠. 여기에 이제 그 JSON의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저장돼 있죠. 그랬을 때 그 심플 데이터 바인딩에서는 이제 맵의 클래스를 줬는데 여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메일의 클래스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퍼의 read value 메소드는 이 파일로부터 JSON을 읽어서 바인딩 그 정보에 따라서 이메일 클래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메일 이 variable 안에는 이메일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전 example에서 마찬가지처럼 심플 데이터 바인처럼 스트링으로부터도 읽어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맵에 대한 클래스를 얘기하지 않고 그 user defined의 자바 클래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맵 바인딩 된 정보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시켜서 이제 리턴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링에서 파일에서. 자, 거꾸로 이제 JSON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메일 자바 이메일 오브젝트에서 거꾸로 이제 JSON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에 있는 오브젝트를 자, JSON의 텍스트 타입 형태로 해서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이제 이메일 자바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이제 저장하는 것도 이렇게 있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example이죠. 그러니까 이게 JSON에 해당되는 그 잭슨은 아주 사용법이 편합니다. 심플한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걸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복잡하지만 간단한 경우에서는 이제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JSON과 이제 잭슨이죠. 그래서 JSON은 이제 Lightweight Data Exchange 포맷이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보다 훨씬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물론 이제 XML 같이 이제 복잡한 걸 처리하면 JSON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막 복잡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잭슨은 이제 Simple Java Library for Processing Data in JSON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처리 방법이 데이터 바인딩이 있고 스트리밍 API, 트리 모델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 바인딩 방법만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Simple, Untyped Data Binding 있었죠. 이거는 Java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JSON 오브젝트를 Java에 맵하고 매핑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JSON 오브젝트의 구조나 타입에 무관하게 모든 JSON 오브젝트를 Java의 맵 오브젝트로 바꾸는 게 심플 데이터 바인딩. 그래서 이제 untyped죠. 그 Java 클래스의 타입에 이제 무관하다는 거고, 풀 데이터 바인딩인 경우에 있어서는 JSON 오브젝트의 구조와 Java user defined 된 Java 클래스의 구조가 서로 이제 바인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제 잭스비하고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한 것이고, 이제 JSON 관련된 이제 좀 더 공부를 위한 그 사이트를 보면 웹사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json.org 있죠. 그리고 wiki.fasterxml.com 그 다음에 /jacksonhome 있죠. 이건 이제 잭슨에 관련 이제 공식적 그 웹사이트죠. 그리고 잭슨 튜토리얼이 이제 요 링크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자세한 친절한 이제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맵이 이제 나오는데 이 자바 맵에 대해서는 요 링크들을 가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 이제 예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자바 맵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상당히 복잡하거나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자바 맵 가지고 이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